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지금은 재미없지만 앞으로 강세장이 온다면 반드시 따라올 코인 담보대출에 활용될 만한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모기지 대출 받을 때 암호화폐를 담보로 인정해주겠다, 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했었죠. 비트코인 아닙니다. 암호화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국으로 치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위원회가 합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금융을 관장하는 곳인데 관리 감독도 다 같이 하는 곳, 그리고 연방 차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 문서가 나오면 미국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6월 25일자로 해서 장이 이제 사인을 했는데요. 뭐 복잡하게 써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지시사항 첫 번째, 암호화폐는 주택대출자산심사에 포함할 것이다. 비트코인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택대출 자산에 니네들 이거 자산으로 인정해 줄게.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코인은 신흥 자산군이며 부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코인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정말 한 10년 정도 투자한 지 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달러로 환전이나 환산하지 말고 그냥 보유 자산 코인 들고 있는 거 나는 그대로 평가해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팔지 말고 환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이거 자체가 화폐이고 자산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 규제된 미국 내 중앙화 거래소에서 보관이 되는 코인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미국 내에 있는 중앙화 거래소. 그러면서 이제 대출 기관들에게도 약간 조심하라는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아시겠지만 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큰 관계로 계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세요. 떨어질 것도 감안하시고 대출 기관들도요. 코인이 뭐 마이너스 한 7, 80% 나면 대출 기간이 뭐 중내산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실을 꼭 감안하고 리스크 감안하고 준비금도 빵빵하게 채워두세요. 얼마나 공부를 진지하게 많이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시행 시점은 언제다? 제가 이렇게 그거는 표시를 해놨는데요. immediately, 즉시 하세요. as soon as, 즉시 가능한 빨리 시행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누구 의지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코인에 올인을 한 트럼프 일가의 의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올인을 해놨으니까 빨리 퍼뜨려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핵심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코인은 이제 합법화된 자산이다. 뭐 제도권 이제 수요가 기관이나 개인이나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고, 두 번째, 이거 오를 거니까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안 팔면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잖아. 그리고 미국이 코인을 굉장히 진흥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 돈 빌려줄게. 이 돈으로 뭐 부동산이든 뭐든 사세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요. 자, 합법화도 중요한 거고요.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돈 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팔지 마라. 팔지 않아도 돈을 빌려준다는데 사실 모기지는 부동산은 다 대출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팔지 마라가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 장기 투자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자, 미국의 중앙화 거래소까지는 알겠는데 자, 그러면 잘 관리되고 보관되는 담보 코인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 가지 AI에게 좀 물어보면 좋겠죠. 여러 가지 AI에게 힘을 빌려서 어떤 코인을 좀 인정을 해줄까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게 챗 GPT 같은데요. 어떤 코인이 해당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내 주요 중앙화 거래소,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다 미국 거래소죠. 이런 데서 보관하고 거래 가능한 코인들이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이렇게 이제 각자 나타냈는데요. 공통사항이 있죠. 항상 뭔가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트 이더, 비트 이더, 비트 이더. 실제로 ETF도 이더리움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뒤에 이제 라이트코인. 아마도 ETF 후보 중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나 싶고요. USDC,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크라켄도 USDT, 에이다, 폴카닷, XRP, 제미니는 USDC,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근데 너무 큰 코인만 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AI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또 다른 코인 얘기할 수 있겠잖아. 그래서 다른 AI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시작을 했고요. 뭐 얼핏 비슷하더라고요. USDC, 라이트코인,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리곤, XRP, 에이다. 뭐 USDT만 없지 거의 앞에랑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 항상 뭐든지입니다. ETF든 담보대출이든 뭐 뒤에서 이제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비트 이더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솔라나 XRP급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뭐 에이다,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카닷, 뭐 폴리건 이렇게 시총이 작은 순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도 요 앞에를 먼저 사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 솔라나 XRP 들어오고 그 다음 에이다, 아발란체 뭐 이렇게 작은 코인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먼저 사고 그 다음 여기 사고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선 대부분 반대로 하죠. 여기를 먼저 사고 돈 없어서 여기 좀 못 사고 돈 없어서 여기 안 사고 반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더 먼저고요. 그 다음 여기로 돈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여기로 온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한 거고요. 사실 일반 코인 관련된 대출, 담보대출도 대형 기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대형 기관도 물 들어오니까 이거 준비해야겠죠. 수영장 개장을 해야 여름 준비가 이제 되듯이 코인 담보대출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을 제가 한 장으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기관들을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코인 담보대출의 압도적인 1위는 JP모건입니다. 가장 코인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지금 전체 코인 담보대출 시장을 약 400억 달러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한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그것도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단 하나의 상품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가 켄터 피츠제럴드, 이 트럼프의 좌의정이죠. 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회사가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 사실 작년부터 이미 준비를 오래 하고 있었고요. 코인베이스가 10억 달러, 모건 스탠리 10에서 20억, 골드만삭스 15에서 25억, 태도도 뭐 만만치 않죠. 20에서 30억, 앵커리지 5억에서 10억 달러. 그러나 압도적인 1위는 JP모건과 켄터피츠 제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담보대출이 얼마나 큰 유동성을 벌여주고 있는지, 증가시켰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유동성 제공 효과를 약간 현실적으로 쓰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0에서 15% 정도 좀 늘려주는 것 같은데 전체를 100으로 보면 한 곱하기 1이나 곱하기 1.2 정도, 뭐 많으면 20% 정도 유동성을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유동성 제공 효과는 현실적으로 썼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너가 생각하는 AI가 생각하는 향후 전망은 어떤 것 같아 했더니 야, 이거는 또 굉장히 이상적으로 쓰더라고요. 현실은 10에서 20%인데요. 향후에 늘어날 전망은 JP모건이 150억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50에서 100억인데요. 딱 봐도 한 2배에서 뭐 3배까지도 올라가 버리는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 켄터 피츠제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에서 30인데 한 100억 달러는 될 것 같은데 곱하기 4를 그냥 해버리네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10억 달러 정도인데 곱하기 5를 해서 50억 달러. 모건 스탠리도 곱하기 5를 해서 50억 달러. 골드만삭스도 40억 달러. 테더도 50억. 앵커리지도 뭐 곱하기 4에서 2를 해서 20억 달러. 야, AI가 보는 코인의 담보대출의 전망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지금 AI가 포모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장밋빛.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담보대출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가 얼마나 되느냐를 지금 따져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담보대출이 됐다는 건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합법화된 수단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ETF를 자체도 없었지만 코인을 사면 그냥 무조건 감가상각만 되고 뭐 대차대조표에 좋을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요, 뭐 개미들도 오겠지만 폭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안 팝니다.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요. 안 팔기 때문에 강제 장기 투자 효과를 벌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안 팔았는데 현금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굉장히 합법적으로 레버리지가 이제 드디어 탄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전통 금융은 이미 잘 쓰고 있는 게 이제서야 뭐 디파이다 어디다 하면서 아름아름 쓰던 게 이제 터지고 있는 합법적으로 터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코인 이름이 안 나왔죠. 어떤 거 담보대출 해줄 건데 대형 기관들은 무슨 코인을 담보로 지금 받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추가될 것 같은 거는 AI 너가 생각할 때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표에다가 이제 코인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자, 앞에 이 슬래시가 있죠. 슬래시 앞에는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슬래시 뒤에는 AI가 향후에 추가될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일단 JP모건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로만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거기 보시면요. 비트코인이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대출이라고 써 있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추가될 것 같다라고 AI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캔터피츠 제럴드도 비트코인과 여기는 테더가 추가됐네요. 왜냐하면 테더의 대주주기 때문에 향후에 이더리움과 XRP가 추가될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조금 욕심이 있어서 많아졌습니다. 앞에 CB가 붙죠. 코인베이스 약자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와 라이트코인까지 요거 한 이틀 전에 지금 추가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XRP와 도지는 추정이 아니라야 조만간 할 거라고 코인베이스가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트코인과 블랙락의 뭐 IBIT 그리고 비트코인과 역시 IBIT 여기는 테더 뭐 테더 사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비트코인과 테더 앵커리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미 받고 있고 향후에 솔라나 에이다가 추가될 것이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뭐 다 보면 거기서 거긴 거죠. 그리고 전체 시장은 비트, 이더, 테더까지만 조금 합법화되어 있고 그 뒤에 XRP나 도지나 솔라나나 이런 게 추가가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ETF 후보군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후보군이다. 그리고 일반 대형 기관의 담보대출군이다. 역시 비트에서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은 빼고요. 자, 요 애들은 먼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뒤로 솔라나, XRP, 에이다, 도지, 수많은 코인들 여기엔 뭐 도지도 있고 에이다도 있고 하죠. 요런 코인들이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코인베이스도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뭐 거의 21년도 4월 달에 상장 가격을 지금 돌파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잘 나가는 코인베이스, 당연히 물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담보대출 상품 6개가 있습니다. 아까 힌트를 봐서 사실 정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미 CB 비트코인과 CB 이더리움은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5월 14일자로 해서 CBA다, CB도지, CB라이트코인, CBXRP를 4개를 조만간 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6월 26일자로 해서 에이다와 라이트코인만 먼저 나온 겁니다. 지금 도지랑 XRP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ETF 후보군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CB가 뭔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이제 코인베이스 약자고요. 에이다를 코인베이스에 맡깁니다. 뭐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서도요. 디파이에서 하는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선물 거래나 뭐 스테이킹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코인베이스에 맡겼으니까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그에 대한 증표로 CBA다를 맡긴 사람한테 줍니다. 왜냐면 맡겨놓으면요. 우리 업비트에 스테이킹 해놓으면 아시겠지만 답답하죠. 그냥 맡겨만 져 있고 다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코인베이스에서 너 A다 맡겼어? 그럼 내가 CB A다 줄게. 그러면 우리가 맡겼다면 우리는 요거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 하나를 맡겼다면 근데 요게 CB A다가 A다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패깅이 돼요. 1대1로 매칭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할까? 일단 뭐가 다시 생겼으니까요. 현금은 아니지만 에이다에 준하는 게 생겼으니까 대출 받을까 이걸로? 아니면 디파이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까? 자동적으로 담보대출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 역시 지금 비슷한 패턴이 또 반복되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코인베이스 담보대출 상품으로 나왔고, 담보대출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근데 향후에 이제 에이다와 라이트코인이 이미 6월 26일자로 나왔고, XRP와 도지가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할까? 지금 유동성이 맡기고 다시 현금이 나왔으니까, 현금은 아니고 CBA다가 나왔으니까 뭔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선물, 레버리지 이런 건 정말 레버리지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요. 담보대출 전에의 유동성은 사실 극히 미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CBA다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인기리에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ST 이더라든지 W 비트코인, 랩트 비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맡기면 그에 대한 증표로 ST 이더를 받고, W 비트코인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도입 전에 대한 유동성은 거의 제한적이다. 거의 무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더리움 자체로 유동성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느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건 거의 돌덩어리나 다름없죠. 이거를 가지고 디파이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다. 유동성을 아예 일으키질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에이다도 일으키기는 하지만, 에이다 자체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이다 고속도로만 타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다 고속도로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겠죠. 근데 ST 이더나 W 비트코인이나 CBA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도입이 된다면 이들은 이 래핑이 되는 단계로 해서 이더리움의 도시, 즉 디파이의 도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모든 고속도로는 이더리움으로 통하지 않으면 죽은 고속도로다, 죽은 블록체인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디파이의 핵심은 이더리움 고속도로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자체로는 유동성이 제한적이었는데 자, 이 디파이의 세계로 넘어오니까 30에서 50%까지 유동성이 늘어나고요. 비트코인은 거의 심정지, 유동성이 없는데 자, 래핑을 씌웠습니다. 이더리움을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씌우니까 수천 퍼센트로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에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로는 수억 달러지만 디파이의 세계, 이더리움의 세계로 오면 CB를 썼다는 거는요. 베이스라는 그 이더리움 레이어 2 이 고속도로를 탔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베이스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수억 달러짜리가 이더리움 세계로 오면 수십억 달러로 유동성이 200에서 900%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현재 대비 최소 5배에서 20배까지 에이다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이 상승이겠죠. 그래서 전체 에이다 유동성에 많으면 3에서 10%까지 이 CB에이다를 타고 이거 코인베이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후발주자고요. 여러 가지 에이다, 여러 가지 이더리움,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래핑을 해서 이제 많은 시도를 또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디파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디파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동성의 증가율로 보면 최소한 3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CBA다의 효과인데요. 자, 지금 제가 에이다만 얘기를 했고요. 또 코인베이스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기관들,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의 또 원래부터 있었던 디파이 기관들, 거기에서 곱하기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도지, 에이다 이런 친구들 쭉쭉쭉쭉 늘어난다면 요거는 지금 합법적인 레버리지 시장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많은 기관과 많은 코인들이 곱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늘어날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결국 핵심은
가격이 올라가면 돈 싸들고 누구든지 뭐 대출을 받든지 쌈짓돈을 꺼내 오든지 달려들 수밖에 없다. 이 장면을 우리는 조만간 목격할 것이다.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국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죽었다고 한지 뭐 1, 2년은 된 것 같은데 국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오고 또 서클만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 서학개미가 뭐 애플이나 뭐나 뭐 곱하기 2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서클을 사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결국 들어온다. 대출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차트는요. 미국 전체의 상업과 산업 대출,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대출을 나타냅니다. 여긴 국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미국을 뜻하고요. 1986년부터 대출의 양을 나타내는데요. 요 지금 음영이 쳐 있는 곳은요. 참고로 침체를 나타냅니다. 공식적인 침체요.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뭐 탐욕에 이렇게 대출을 받다가 결국은 이 탐욕의 대출이 떨어질 때, 레버리지가 청산이 됐을 때, 뭔가 가격이 폭락했을 때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1990년대는요. 초반에는 사람들이 대출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중에서도 잘 안 해줬고요. 이때 시대는 뭐 예금만 했지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는 시대가 아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출이 이제 서서히 활성화가 되면서 닷컴 버블에 어마어마하게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대출이 뚝 끊기면서 레버리지가 꺾이면서 경기 침체가 한번 이제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부동산이 지금 비슷한 거죠. 뭐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결국은 레버리지가 꺾이면서 경제 위기가 왔었다. 떨어질 때. 그리고 사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요. 뭐 이렇다 할 침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자잘한 건 있었지만 왜냐하면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그래도 극복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담보대출이 확 뛰죠. 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체 대출이 확 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여기가 침체가 왔다고 표시가 됐지만 결국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붙었겠죠. 그러다가 물론 뭐 사업을 하시다가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뚝 떨어질 때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고금리가 오고 이럴 때 레버리지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우리가 느꼈던 진정한 이 경기 침체는 2022년도, 23년 초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뭐 대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요. 뭐 이걸 늘었다고 하기에는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차라리 1990년 초반 대출 자체 개념도 잘 없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담보대출을 받든 무슨 신용대출을 받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사면서 또 이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뻥 하고 꺼질 텐데 왜 올라간다? 지금 대선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올라가고도 있지만 현재는 또 26년도 우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계속 전쟁만 일으키고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방조를 하고 자산 파티를 안 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SLR 규제를 완화시키고 기준금리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롬 파월 교체를 한 해 만에 하고 있고요. QT 중단을 완전히 한 다음에 아마도 양적 완화로 가겠죠. 그리고 국채도 무한대로 찍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지니어스 법안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은 뭐 전 세계가 파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나만 파티를 안 한다? 파티를 좋아하는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개인이나 기관이나 국가나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반복적으로 돈은 풀릴 수밖에 없고요. 그 탐욕의 레버리지 시간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의 포모 시나리오를 잘 짜놓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